라이브의 꽃 여러분과 함께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클리컬 질문들이 많으시다. 사전 질문에서도 시클리컬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배틀크루저님께서 석유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래가 없다고 보시느냐, 이게 다시 좋아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클리컬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말 지표상으로 최악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PER이 뭐 이익이 너무 안 나와서 뭐 100배, 근데 PBR은 뭐 0.2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샀다가 그냥 한 사이클 기다리는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성적으로 뭐 데이터적으로 공급이 완전히 축소가 된 게 완결된 걸 확인하고 가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가는 조금 빨리 움직이겠지만, 석유화학도 길을 뚫으려면은 지금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지금 뭐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좀 줄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줄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중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준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잘 나가는 변압기도 예전에 공급 과잉으로 맨날 적자 내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우놀이가 완전히 백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급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조그마한 수요 진작에도 좋은 사이클로 가는 거고, 커지면 빅사이클이 되는 건데, 저는 석유화학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잭킴님께서 V차트 2판이 나왔는데 1판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판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표지 가리만 한 겁니다. 업데이트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하드리더님이 운용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까요? 하셨는데 당연히 부담이 있고요. 늘 적정 운용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수익률에 제약을 가져온다, 어떤 리서치력을 상쇄할 정도로 커진다고 하면은 판매를 중단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계속 충원을 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보고 깊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5조 정도에서는 아직은 수익률을 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리님께서 APR은 어떻게 보시면, 당연히 이제 뷰티니까 보겠죠. 근데 중국 진출보다는 일단 미국을 더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님께서 오리온이 아까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건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가투 펀드에도 많이 담겨있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잘 샀습니다. 오리온을 비중을 확대한 거는 리가캠 인수가 터지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리가캠은 리가캠대로 많이 올랐고 저희는 그게 악재로 반영될 때 샀기 때문에 타이밍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리온을 샀을 때와 현재 시점 사이에 하반기 때 장이 하락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하방을 지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에서 경소산 전환하는 문제, 러시아에서 그 유통망과 문제가 생겼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온기로 드러나는 게 올해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보다는 이제 올해 전체에 대해서 뭐 물론 가장 큰 거는 뭐 얼마나 오르냐 이거보다는 지금 가격에서는 이 회사의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잃을 게 별로 없다. 이게 더 큽니다, 사실. 그로우님께서 제2의 최준철 대표님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제가 뭐 후계자를 논할 나이는 아니라서, 근데 후계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계속 내부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팀원이 팀장이 되고, 팀장이 임원이 되고, 저희 애널리스트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태재잭님께서 경력직 애널리스트는 채용을 거의 안 하시고 신입만 채용하시는 편이신가요? 근데 둘 다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한국 주식 애널리스트는 신입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요. 물론 인턴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입사를 하고요. 최근에 신설한 밸류업 팀 같은 경우에는 다 경력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컨설팅 출신, 뭐 PE 출신 이런 쪽으로요. 회계사 이런 분. 이게 좀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카렌 카시님께서 메일 유업을 물어보셨는데, 저도 좀 아픈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들 또 얘기를 하시는 종목인데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는 없거든요. 가장 메일 유업을 잘못 봤던 거는 신사업, 뭐 아몬드 브리즈, 어메이징 오트, 그리고 뭐 상하목장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유 제품들, 흰우유 제품들을 충분히 커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흰우유 쪽이 더 그 이상 안 좋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좀 틀리게 됐고요. 결국은 저희가 깨달은 거는 결국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업들, 이제 멜리업처럼 뭐 중국에 좀 나가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해외 포션이 큰 사업들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마침 그때 멜리업 가지고 고민할 때 삼양식품이 나타나서 그때 과감하게 메일유업에서 삼양식품으로, 뭐 절대적으로도 실수를 잘못 봤던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도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됐습니다. 한 번쯤은 메일유업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써니 SG님께서 화장품 중에서 단 한 주의 주식만 살 수 있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거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들 매 분기마다 다 만나고 고민하고 이런 게 뭐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작업을 착각하시는 게
뭔가 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모으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인데 저희는 모으기 운동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오늘 갖고 있는 걸 내일 다 팔 수도 있고요. 오늘 한 주도 없지만 내일 다 살 수도 있습니다. 동글님께서 다 모르겠으면 그냥 한가토 투자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5인 육각 게임 보셨나요? 저희는 그 펀드 투자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게임에 대한 룰 숙지 그리고 저희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가입하셔야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셰적인 얘기지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반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고점에서 펀드 가입하고 저점에서 팔아서 그런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좀 더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서 사실 VIP가 답이 되고 싶어서 펀드 관련된 소통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4321님께서 미장보다 국장이 더 매력적인 가격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많이 보이질 않아서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희가 엄청 많이 보기 때문이겠죠. 예. 저희 현금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정말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이건 아마 웬만큼 바텀업 하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오르느냐의 문제지 싸서 살만한 거는 정말 많습니다. 조선주 물어보시는데 조선주는 저희가 식견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성님께서 K뷰티 ODM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평가 구간에서 더 많이 사고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줄입니다. 저희 가격 요인을 계속 따져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래저래 움직여 다니는 것들을 좀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주님께서 한국 투자자들의 고민 중 하나 미국장이 무너지면 한국장도 같이 무너질 것 같다는 염려이신데 더 많이 무너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일단은 피하는 게 1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9년, 2000년 그때 IT 버블이 꺼질 때 보면은 그때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롯데칠성 이런 거 잘 버텼고요. 그때 같이 덩다리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미국 회사보다 더 내용이 없고 더 비싼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면서 그 코스닥에 무덤을 만든 거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피하는 게 우선이지 한국장 전체를 피한다라는 염려는 그거는 디테일하게 바텀업으로 보지 않은 좀 설익은 결론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그 참 질문들이 다 괜찮네요. 플라스틱 엑스님 롯데칠성 어디 수출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리핀이 제일 크죠. 그리고 서초동 땅 매각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고요. 그리고 미얀마, 파키스탄에서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보틀링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를 뺀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영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하이브의 밸류에이션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모든 걸 완벽하게 보여주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렌님께서 건기식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했는데 건기식 섹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다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요즘 또 건기식 많이 취급하기도 하고 뭐 K 건기식? 의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칼레님께서 펀드 운용에 대한 중간 리뷰 영상 계속해 주실 건지 했는데 펀드 1주년 때 했잖아요. 2주년 때도 할 겁니다. 펀드 소통은 계속 할 겁니다. 하드리더님이 색조도 발라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색조는 발라보진 못하고요. 드래그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발라본 분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거 관련해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서 보충을 합니다. 0413님께서 아직 로봇 쪽은 안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관심은 있죠.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좀 장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도 솔직히 현대차가 제일 잘하지 않나요? 보선 로보틱스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게 지금 얘기하는 테마에는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용호윤님께서 반도체는 안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3명입니다. 엄청 봅니다. 안 보는 것과 안 사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매우 골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형님께서 가입 금액 5억이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줄 수는 없나요? 하셨는데 공모펀드라는 대안이 있어서 사실 1임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거의 아일린님께서 클리오는 많이 빠졌는데 그대로 유지하신 이유가 미국 구달 성장을 보시는 걸까요? 미국 구달을 성장을 최초 아이디어로 본 건 맞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정말 숱하게 화장품 회사가 망해 나갈 때도 잘 버텨서 지금까지 온 회사거든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다른 신생 브랜드들만큼 핫하고 막 기민하진 않지만 꾸준히 유통망을 다져가면서 해외 진출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선두에 구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성초랑 그 청귤이 결국엔 투탑 역할을 하겠죠. 주주님께서 1임형과 공모펀드는 운용 방식 차이가 뭐가 있냐고 하셨는데 차이가 거의 없고요. 차이는 공모펀드는 4명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합산이고 1임형은 매니저를 한 명 골라서 그 매니저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랜덤님이 HDC 건설 부문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는데 건설 부문은 일단 서울원
저 광운대 역세 개발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일단 이익이 늘어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SK 지주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앤디 화이트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ENS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순간 매력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네, 장희준님께서 여자친구가 로맨을 좋아하는데 유행이 있다 보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기대감이 없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을 때 사면은 피크아웃에 내가 걸릴 수 있습니다. KS님께서 산업별 담당자를 명확히 나눠서 내부 에너지 두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업종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IT라든가 바이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데 음식료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소비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국내 주식 다 빠지는 상황에서도 VIP 펀드가 방어를 잘하고 변동성도 적은데 대중이 몰려가는 인기 주식을 사지 않는 스타일에서 나오는 힘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VIP 펀드가 수익을 내는 비결은 틀린 거보다 맞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 빠지는 폭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중이 몰려가는 인기 주식을 사지 않는 스타일은 틀렸을 때 까지지 않는 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만으로는 수익률을 낼 수가 없죠. 수익률을 내려면 맞는 게 나와야 됩니다. 방산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격과 수비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건데 공격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장주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장주는 틀리면은 또 페널티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찾으려면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거에서 높은 정확도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범위를 좁혀서 레이저 포커스에서 딱 맞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삼으로써 틀린 거에 페널티를 극소화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수익이 쌓이는 게 한가투 펀드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실시간 답변을 하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이걸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그때 달러님이 화장품 인기 종목인데 라고 하셨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인기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10일짜리 데이터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실적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봐서는 아직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인기 종목들의 반열에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자꾸 고를 수 있는 폭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비인기 종목 몇 개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산업 안에서. 고를 수 있는 폭이 크다는 게 거기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 Q&A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편집본 올라왔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는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 라방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녹화 영상하고는 제 텐션도 다르고 생동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 정말 라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소통을 할 기회가 또 댓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라방할 생각에 또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라방을 포함해서 올해 저희가 올려드릴 영상들 한 해 그 투자의 기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가투 펀드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는 또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VIP 자산운용의 리더로서 한가투 펀드의 매니저로서 VIPTV의 주철 쌤으로서 한국의 제도 변화를 바라는 또 국장의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책스타그래머로서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25년에 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가치 투자가 머스트 고온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는 국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기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스태프들에게도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본으로 다른 영상으로 최양성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 이제 물러갑니다.